여기입니다. 자, 저당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졸리는데 졸면 안 됩니다. 지금요 참 좀 애매하게 걸린 것이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걸렸어요 지금. 저당권 이거 제일 힘들합니다. 저당권 이거 제일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파트 걸렸는데, 자 일단은요 한번 가봅시다. 자 눈을 부릅뜨고 억지로 참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자 저당권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일단 저당권에 관한 얘기는요 일단 뭐가 문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제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놨냐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5페이지 제일 위에 저당권 신청서 기록사항이 있죠. 자 필요적 사항, 임의적 사항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의적 사항. 자 필요적 사항, 임의적 사항 여기 나와 있고, 자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1번 저당권에 관한 얘기 권리자 의무자 나와 있죠 지금.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얘기 이제 저당권 한 파트 문제가 되고, 자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자 큰 목차 2번 근저당권에 관한 얘기 나와 있죠. 큰 목차 2번에 근저당권에 관한 얘기. 자 그리고 자 오른쪽 상단부 공동주택과 대비 등기 이거 나와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요 저당권에 관한 얘기는요 일단은 저 공동적 사항, 필요적 기대사항, 임의적 기대사항 여기 있잖아 문제가 되고, 자 공동적으로 빼면은 기대사항 빼면은 일단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얘기 하나 나오고, 근저당권에 관한 얘기 하나, 그리고 공동주택과 대비 등기에 관한 얘기 하나, 이거 딱 세 가지입니다. 여태 세 가지인데, 자 일단 저당권에 관한 얘기,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요, 자 양쪽 권리 이번에 권리자 의무자 나와 있죠, 그죠? 15페이지 권리자 의무자 나와 있고, 자 양쪽 권리 이번에 기록상이 있죠, 그죠? 자 기록상 이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자 거기에 관한 얘기고, 자 그리고 자 공동저당 등기 시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는 자 일반적인 저당권은 권리자 의무자하고 저당권 이전할 때 이 두 가지 문제인 겁니다. 권리자 의무자하고 저당권 이전할 때 이 두 가지 문제고, 자 근저당권에서는 자 16페이지 양쪽으로 1번 그거는요 양쪽으로 1번 특징 그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고, 양쪽으로 1번 채무자 변경, 채권자 변경, 변경된 등기 절차, 등기원과 등기 절차 이런 거 있죠.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에 관한 얘기 그 박스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요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17페이지 공동전 대비 등기 있죠, 그죠? 공동전 대비 등기에서는 자 대비 등기할 때 절차적 특징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 일반적인 저당권 등기할 때는요 권리자 의무자 문제, 그리고 저당권 이전할 때 문제 두 개, 그리고 근저당권에서는요 채권자 바뀌었을 때 채무자 바뀌었을 때 요거 세 개, 그리고 공동자 대위 등기할 때는 절차적 특징 4개, 요 네 가지 문제입니다. 저당권에서는 요 네 가지 문제인데, 자 네 가지 문제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자 이 네 가지 문제가 여러분의 등기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 절차는 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요 네 가지와 관계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민법적 요소를 끌고 와요 지금. 민법적 요소를 끌고 오는데 그 민법적 요소 거기서 여러분이 힘듭니다. 그럼 민법적 요소 때문에 힘들다. 결국 무슨 얘기냐? 등기법 문제 안 된다는 얘기죠. 뭐가 문제입니까? 민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등기 문제입니까? 민법 문제입니까? 그럼 제 책임입니까? 그런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는 민법적 요소 때문에 힘듭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민법적 요소 때문에 힘듭니다. 민법은 언젠가는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았죠, 그죠? 언젠가는 될 겁니다. 지금 시험지를 일처럼 합격하려면 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될 겁니다.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 가는 얘기는요 오늘 제가 수업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오늘요 했을 때 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언제 되느냐? 나중에 되면 한 9월달쯤 되면 민법 어느 정도 되겠죠? 안 됩니까? 9월달 되면 돼야 되죠, 그죠? 그때쯤 되면 되겠죠, 그죠? 그때 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쉬워집니다. 나중에 쉬워지는데, 여기에 관한 얘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나중에 돼야 다 됩니다. 이거 나중에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요 자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자 제일 먼저 15페이지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박스, 자 그 박스 그 문제입니다. 자 박스 문제인데, 자 일단은 신초도 기록사항입니다. 저당권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초도 기록사항 중에서 본질적 내용이 필요적입니다. 본질적 내용이 필요적이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사망일 때 특징해준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럼 본질적 내용은 저당권 담보권이죠. 담보권에서의 본질적 내용은 돈이거든, 돈. 그 돈이 필요적입니다. 돈이 필요적이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서 필요적 사항에서 돈의 채권액이죠. 채권액, 저당권은 돈이 채권액이잖아요, 그죠? 채권액이 필요적이고, 그리고 자 두 번째 채무자 증명 주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채무자는요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설정자가 채무자 될 수도 있죠. 저당권 설정해주는 사람은 돈 빌릴 수도 있죠. 제3자가 돈 빌릴 수도 있죠. 그 채무자는 설정자일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그 채무자가 두 개 이상 사례가 채무자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저당권이고, 자, 건저당권입니다. 건저당권 필요적 사항은요. 자, 건저당권 필요적 사항은 채권 최고액이라 돼 있죠. 일반적인 저당권은 확정된 금액이다 채권액이다. 건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한도잖아, 그죠? 최고이고, 자, 그리고 채무자 사항이 필요적 사항인데, 자, 임의적 사항은요. 저당권 필요적 사항 빼고는 다 임의적입니다. 필요적 사항 빼고 다 임의적인데, 자, 저당권에서 임의적 사항 1번이 뭡니까? 변제기. 일반적인 저당권은 언제 갚을 건데 언제 변제기가 임의적이에요. 그런데 건저당권에서 임의적 사항을 볼게요. 건저당권 임의적 사항에서 2번 있죠. 2번의 날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이 임의적입니다. 일반적인 저당권에서 날짜는 변제기입니다. 건저당권에서는요 변제기가 없습니다. 건저당권은 변제기가 없고 존속기간이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일반적인 저당권은요 확정된 채권액을 돈 빌려주면서 언제 갚을 건데 라고 묻잖아, 그죠? 언제 갚을 건데 요게 일반적인 저당권 변제기가 임의적이에요. 자, 건저당권은요, 자, 들어보세요. 건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될 금액을 담보하는 게 건저당이죠. 결산기가 언제입니까? 결산기가 언제예요? 나중이죠. 그 나중이니까 나중 존속 기간이 임의적입니다. 존속 기간이에요. 건저당권은 결산기까지 확정되는 금액을 담보하는 게 일단 결산기 확정될 금액을 담보하는 게 건저당이잖아요, 그죠? 그 결산기가 언제냐? 언제까지 할 거냐 말입니다. 돈 빌리는 기간이 임의적입니다. 저당권은 변제기고 건저당권은 존속기간이고 다른 겁니다. 그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저당권은 이자는 별도로 담보하죠. 이자는 별도로 담보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임의적 사항이 2번에 뭡니까? 이자죠. 이자가 있죠. 자, 건저당권의 임의적 사항에서 이자가 있습니까? 없죠. 건저당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잖아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니까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 건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이자 기재한다 그러면 틀려요. 건저당권한테 이자 기재 안 합니다. 일반적인 저당권 등기할 때 이자를 줄지 건저당권 이자는 안 적어요. 그러니까 임의적 사항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임의적 사항에 관한 얘기가 지문에든지 한단 말이야.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민법 얘기죠 지금이가. 민법 얘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권리저당. 그 전채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죠. 그때 권리 적어준다. 그리고 공동저당 할 때는요. 자, 여러 개 부동산 담보하는 게 공동이죠. 그럼 여러 개 부동산 어느 것이 특정해준다? 공동담보 표시해준다. 이런 것들이 필요적 사항입니다. 자, 필요적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공동이나 대비권 놔두시고, 그 위에 것들을 필요적 사항 할 때는요. 어디에 하느냐? 그 저당권을 건조하는 임의적 사항까지 봐야 됩니다. 날짜는 어떤 걸 적는지. 이자를 적는지 않는지 그런 것도 임의적 사항으로 임의적 사항 그런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저당권은 필요적 임의적 사항으로 끝내고 자 밑에 이제 저당권 등기할 때 자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자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예요? 설정해 주는 사람이 의무자죠. 저당권 설정해 주는 사람이 의무자, 저당권 권리자입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1번이고 자 2번 봅니다.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변경 등기 시 권리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 권리자 의무자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자,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변경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설정 등기 동일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용자 끼고 집 산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용자 끼고 집 삽니다. 용자 안고 집을 사게 되면은요 등기는 두 개 합니다. 일단 집 샀으니까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하나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융자 끼고 융자 끼었다 융자 안았다 이 말은 저당권 채무자 바뀌었죠. 채무자 바뀌었습니다. 그럼 방금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는 등기부에 반드시 적는다 그랬죠. 채무자 등기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부 적혀 있는 채무자 바꿔야 되겠죠. 그 채무자 바꾸는 변경 등기한단 말입니다. 그 변경 등기할 때 채무자 바꾸는 변경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냐? 자,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자, 저당권 채무자 변경 그 페이지 방금 봤던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와 채무자 변경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 한다 그랬죠, 그죠?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냐? 저당권 설정 등기와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똑같다 그러면은 자 제일 앞에 채무자는 저당권 변경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로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누굽니까 물으면 설정 등기를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예요? 설정해 주는 사람이 의무자죠. 그 설정해 주는 사람이 의무자, 저당권자, 권리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변경 등기합니다. 권리자 업무자 누굽니까? 설정 등기와 똑같습니다.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 업무자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종전 채무자가 권리자, 해로 채무자가 권리자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설정자, 저당권자가 권리자, 업무자가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D형, 자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3번, 저당권 동그라미 3번에서 자 기억입니다. 저당권 설정되기 후 이래 됐죠. 소유자가 제3자 이전된 경우죠. 동그라미 1번은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저당권 설정되기 후죠. 똑같죠. 저당권 이전된 경우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기업과 니은은요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 저당권자가 바뀌는 상황 이 상황인 겁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기업과 니은은 차이점이 저당권을 설정되고 나서 소유자가 움직였고 저당권이 움직였을 때 그때 말소할 때 권리자 업무자 누구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인데 자 그 문제는요 밑에 그림입니다. 박스 그림입니다. 자, 그 그림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얘기예요. 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 업무자입니다. 저당권 말소할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 말소할 권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자죠.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당권자가 의무자입니다. 자,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말소할 때까지 시간적 갭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이었습니다. 자, 말소합니다. 몇 년 만에 말소할까? 저당권 설정으로 말소할 때까지 몇 년 만에 말소할까? 여러분의 융자받았죠? 집사면서 사망기간 몇 년이에요? 20년, 30년, 40년짜리도 나옵니다. 지금. 그럼 사망기간 40년 돼버리면 저당권 말소는 몇 년 만에 합니까? 40년 만에 말소했죠. 그럼 40년 전입니다. 그럼 40년 전에 지금부터 몇 년일까요? 84년입니다. 84년부터 지금까지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40년이잖아요. 그죠? 84년부터 지금까지 은행 바뀌는 게 봤습니까? 저당권자 바뀌는 거 봤죠? 우리가 그 IMF 때 은행 바뀌었잖아요. 채무자 바뀌는 거 봤습니까? 용적이고 집사는 거 하나의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때 권리자 업무자가 누구냐 이 문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말소하는 설정인데 자 일단은 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저당권 설정돼 어디 저당권자 채권자 이쪽이 은행입니다. 은행. 자 채무자 설정자 이게 소유자입니다. 용적받았단 말입니다. 집사면서.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권리자 업무자입니다. 설정할 때 의무자는요 설정해주는 사람 갑이 의무자죠. 자, 어디 권리자 되겠죠, 그죠? 자, 말소합니다. 말소할 때 설정할 때 권리자 의무자 반대되잖아요. 반대되니까 말소할 때 의무자란 저당권자, 이 사람이 의무자죠. 그리고 말소할 때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에 대한 권리자입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저당권에 설정되고 나서 말소될 때까지 갑과 을, 은행과 소유자가 안 바뀌었을 때 얘기를 말합니다. 안 바뀌게 되면은 말소할 때 권리자가 말소할 때는 은행이 의무자고 그 소유자가 권리자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하는데 이거다 말합니다. 이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저당권에 설정되고 나서 말소할 때까지 이 시간적 갭이 생기죠. 이 시간적 갭이 생기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잖아요. 이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은행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은행에 인수합병 생겼죠. 그때 은행이 국민은행 먹어버렸죠. 옛날에 한인은행, 한인은행하고 상업은행이 합쳐서 하나은행이 되어버렸잖아요. 은행에 인수합병 생겨버리고 은행이 바뀌는 게 생기죠. 그러면 저당권에 설정되거나 말소할 때까지 이 을이 안 바뀐다. 은행이 안 바뀌면은 말소할 때는 은행이 을이 의무자고 갑이 권리자 된다. 전혀 문제 없는데 말소하기 전에 은행이 바뀌어버리면 이때는 누가 바뀌느냐? 저당권이 움직여버리면 의무자가 달라져 버린다. 안 바뀌면 의무자는 어리죠. 바뀌면 의무자가 달라진다. 의무자가 누가 의무자냐? 말소할 때 의무자는 말소할 권리 가진 사람이죠. 말소할 권리 가진 사람이 의무자다. 말소할 권리 A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소할 때 의무자는요. 저당권 이전받은 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전혀 문제 없죠. 이거는 말소할 때 의무자는 누구예요? 말소할 권리 가진 사람이 의무자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쪽이에요 이제. 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말소할 때까지 소유자가 안 바뀌었다가 말소할 때 권리자는 갑이 권리자다, 소유자가 권리자다. 이거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 근데 문제는 저당권을 설정되고 나서 말소할 때까지 이 기간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은 권리자가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권리자가 달라져요. 권리자가 달라지는데 권리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자, 권리자가 누구냐 이 문제인데요. 자, 말소합니다. 자, 말소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 1억짜리 채무가 있는 상태에 집을 살 때 융자 안고 사느냐 안 안고 사느냐 여기 따라 달라집니다. 자 3억짜리 집입니다. 3억짜리 집입니다. 자 1억 융자 있는 상태입니다. 자 B가 갑한테 집을 샀죠? 얼마 줬을까? 2억 줍니까? 자 2억을 준다는 얘기는 1억 안고 샀죠? 자 누가 갚아요? B가 갚죠. 그럼 B가 권리자 돼요.
근데 3억을 다 주고 네가 갚아라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럼 누가 갚아요? 갑이 갚죠. 갑이 말소가 갑이 갚았으니까 갑이 말소등기 요가겠지.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말소등기는 누가 요구하느냐? 얘가 갚을 수도 있고 얘가 갚을 수도 있고 얘가 요구할 수도 있고 얘가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권리자는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다 된단 말이야 이거나. 권리자가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다 됩니다. 의무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얘지. 의무자는 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내 공동이 돼 공동일 때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이지 의무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권에 설정되고 나서 말소하기 전에 소유자가 움직였을 때 그 말소 등기는 현재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도 있어요. 공동으로 말소할 수도 있죠. 전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죠. 그 현재 소유자와 전 소유자 둘 다 권리자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와 현재 소유자, 저당권자, 전 소유자 이렇게 말소 등기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얘하고 얘가 공동으로 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여기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얘기예요.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얘기. 자, 여기 권리자 의무자인데 여기서 뭐가 움직였냐, 소유권이 움직였냐, 저당권이 움직였냐에 따라 권리자 의무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 자, 기록 사항입니다. 자, 기록 사항에 관한 얘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쪽으로 3번입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저당권 이전 여기서는 뭐가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저당권과 채권은 항상 붙어다닙니까? 항상 붙어다니죠. 그 저당권에 넘어갈 때는요, 채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채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제가 A한테 돈 10,000원 받을 거 있어요. A한테 돈 10,000원 받을 거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받아가세요. 얼마 받을 거예요? 10,000원 더 받아가지. 10,000원 더 받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10,000원 받을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입니다. 일부만 받아가세요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가 먹고 싶어요? 얼마인지 먹고 싶지. 그 얼마인지 이야기하는 거는 일부가 넘을 때 얼마인지 이야기하지 전부가 넘을 때는 얼마인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전부가 넘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같이 넘어갑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얼마입니다. 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1번하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저당 이전 채권도 같이 이전한다고 했죠. 그죠? 자, 동그라미 니은 볼게요. 자, 1번에서 니은 볼게요. 자, 기업 채권도 같이 이전한다고 써주고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록 안 한다 그랬죠? 이거 전부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번. 자, 니은 보고 자, 니은에 이거 티거 보세요. 티거 봅니다. 자, 티거 보시면은요. 티거 쳐서 자, 두 번째 줄 제일 후번 보세요. 채권의 일부 양도에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허용한다 그랬죠? 거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저당권 1부 넘어간다 그랬죠? 1부 넘어갈 때는 얼마인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채권의 전부 넘어갈 때는 얼마인지 이야기할 필요 없죠? 1부가 넘어갈 때는 얼마인지 얘기해 주죠? 하나. 자, 두 번째. 자, 저당권의 일부가 넘어갈 때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연상하세요. 저당권은 불가분성이 있습니까? 저당권 불가분성이 있죠. 저당권 일부 이전이 될까 안 될까? 저당권 일부 이전은 말은 없습니다. 불가분성이 있으니까. 저당권 일부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일부 양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채권의 일부 양도를 허용하기 위해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됩니다.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저당권의 일부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후반부에 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후반부에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허용된다. 되겠습니까? 자, 묻습니다. 저당권 일부 이전 OX X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OX O 구분 지으세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O입니다. 일부 이전 등기가 된다는 이유로 일부 이전은 X입니다. 일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실제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냐 채권의 비율로 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 넘어가는데 그건 민법 얘기고 여러분은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된다. 실제로 저당권 일부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자, 그 1번의 니은입니다. 1번의 니은. 자, 1번의 니은에서 자, 쳐다보세요. 저당권은 채권과 같이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저당권은 채권은 같이 넘어간다. 그 저당권도 넘어가고 채권도 넘어가죠. 저당권에 넘어가는 거는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고 채권에 넘어가는 건 채권은 양도라고 합니다. 자, 저당권 이전은 물권의 변동입니까? 물권의 변동이죠.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할 때 채권 양도할 때에 양도 사실의 채무자가 통지는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
채무자에 대해 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요건은 대항 요건이다. 양도를 통지를 안 해도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 양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채권하고 저당권은 같이 움직이죠. 감축을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저당권 넘어갈 때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할 때 채무자가 통지했다는 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통지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당권 이전이 물권의 변동이니까 등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등기를 할 때 채무자가 통지했다는 증명은 필요 없잖아요. 통지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됐죠?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채무자에 대한 통지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는 서면은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해됐죠?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다 민법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민법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민법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양쪽으로 4번 양쪽으로 공동지당 5개 이상일 때 담보 목록 작성합니다. 이거 등기원에 작성합니다. 내가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등기 실행. 자, 그는 참고해 보시고. 자, 건저당권입니다. 이제 자, 건저당권. 자, 쳐다보세요. 자, 일반적인 저당권과 건저당의 차이점은 돈이 채권액이냐 채권 최고액이냐 요 차이죠. 자, 최고액은 한도죠. 한도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제로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동성 예외다. 자, 최고액입니다. 확정 불확정. 불확정된 금액은 나눌 수가 없다. 확정된 금액은 나눌 수가 있겠지만 불확정 금액은 못 나눴습니다. 자, 가령 저당권자, 채권자가 A, B 두 사람 가능합니까? 두 사람, 저당권자 두 사람 가능하죠? 두 사람입니다. 자, 5천만 원 확정된 금액을 빌려줬다면 둘 다 2,500, 2,500 나누는 게 가능해요. 근데 불확정이라고 합니다. 불확정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둘 다 2,500, 2,500 나눌 수 있습니까? 모르지. 한도가 5천이지. 지금 얼마예요 지금? 지금은 얼마입니까? 모르지 그는. 한도가 5천이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나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정은 못 나눴습니다. 불확정된 금액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불확정 금액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못 나누는 거예요? 불확정이니까. 불확정이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채권자별로 나눌 수 있다 없다? 그럼 채무자별로는? 부동산별로는? 못 나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하냐? 불확정된 못 나누는 이유는 불확정이기 때문이죠. 불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냐,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냐,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냐, 이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어차피 불확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되면 절대로 못 나온다.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어떤 조건하든 못 나온다. 못 나오는 겁니다. 채권, 최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되겠죠, 그죠? 제가 수업시간 농담삼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술집에 술 먹으러 아저씨 3명이 술 먹으러 들어갑니다. 술값 푼바입니다. 언제 푼바입니까? 나올 때 푼바였죠. 왜? 들어갈 때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 주종이 소주냐 맥주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멤버가 누구냐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술집이 포장마차냐 아니면 선술집이냐 여기 따라 못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확정 때는 못 나오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불확정하면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어떤 조건도 못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양쪽으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가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양쪽으로 2번에 가는 얘기입니다. 2번에서 양쪽으로 2번 채무자 변경, 채권자 변경, 등기원회가 등기 절차에 가는 얘기인데,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그 밑에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정확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지금 이거는 권리자, 의무자 이 문제는 말소할 때 얘기해요. 말소할 때, 그러니까 말소를 하려면 저당권을 먼저 바뀌어야 되죠. 설정을 해서 말소할 때까지 중간에 변수가 생기죠. 바뀌는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뀌는 것에 관한 얘기, 여기 바뀌는 것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말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줬습니다. 자, 채권자입니다. 자, 이쪽이 은행인 거예요. 은행. 자, 이쪽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소유자인 상태에서 자, 저당권의 은행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은행이 바뀔 수 있습니까? 소유자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전에 했는 거고 지금은 바뀔 때 문제단 말입니다. 바뀔 때 문제인데 무슨 등기하느냐의 문제에서 채권자가 바뀝니다.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 자, 채무자가 바뀝니다. 채무자가 바뀌면은요 변경 등기합니다. 자,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채권자, 저당권자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럼 채권자 바뀌었다는 말과 저당권자 바뀌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럼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당권자 바뀌었잖아요. 저당권자 바뀌었으니까 이전 등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 즉
주택은행입니다. 주택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주택을 먹었죠. 국민은 주택을 먹었잖아, 그죠? 국민은 주택을 먹었으니까 주택은행 가지고 채권 넘어왔겠지. 뭐 저당구도 주택을 가지고 저당구를 국민은 당연히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얘기죠. 자, 채무자가 받겠다. 이거 용자 끼고 집 사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채무자나 종전채무자 있었죠. 자, 용자 끼고 집을 샀습니다. 채무자 바뀌었잖아요. 채무자 바뀌니까 저당권 등기 내용이 바뀌었죠, 이거. 채무자가 저당권 등기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바뀌었다 저당권 변경 등기 하는 겁니다. 변경 등기.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여러분은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채권자가 바뀌었다 이전 등기한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변경 등기한다. 이걸 먼저 외치시게 됩니다.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요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자, 앞으로 오세요. 자, 넘어가는데 언제 넘어가느냐 말입니다. 언제 넘어가느냐? 채권 최고액이죠. 한도입니까? 확정 불확정. 불확정된 금액이 넘어가는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전에 넘어갈 수도 있고 확정한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죠. 확정 전에 넘어가느냐 후에 넘어가느냐에 따라 원인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 확정 전입니다. 확정 전이다. 확정 전입니다. 자, 전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 계약이 유지 중입니까? 계약이 살아있죠. 계약이 살아있으니까 뭐가 움직이느냐? 계약이 움직이는 겁니다. 확정 전에는 계약이 움직이는 겁니다. 확정 전에 계약이 움직이는 거고, 자, 확정 후입니다. 확정 후입니다. 확정 후입니다. 그러면 이건 채권 최고액입니까? 아니죠. 확정했으니까. 최고액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최고액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돈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말입니다. 어뢰라는 사람은 받을 돈입니까? 어뢰는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이니까 어뢰라는 사람은 이 돈을 채권이라고 이야기하지. 갑이라는 사람은 이건 갚을 돈이죠. 갚을 돈은 갚은 채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 후에는 채권 채무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출제자가 이거를 물을 때는 어떻게 묻느냐 말입니다. 묻는 거는 이전 등기합니까? 변경 등기합니까? 이걸 묻습니다. 이전 등기냐 변경 등기냐는 채권자가 바뀌느냐 채무자가 바뀌느냐 여기에 따라 답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이 계약이냐 채권이냐 계약이냐 채무냐 요걸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 뭡니까? 이거를 말하면 시점이 전에냐 후냐 전에냐 후냐 여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딱 두 가지를 묻는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 이전이냐 변경이냐 절차를 볼 때는 사람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등기 원인이 계약이냐 채권 채무냐 이 원인은요 시점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사람을 채권자냐 채무자냐 누구를 주느냐 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 채액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 이래 준단 말입니다. 전 후에 어쩌고저쩌고 이전된 경우 이래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면서 뭘 묻느냐 등기 원인은 뭐라고 할 것이냐 등기 절차는 무슨 등기할 것이냐 이걸 묻는단 말입니다. 등기 원인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를 뭐란 말입니다. 전이다 그러면 계약이 움직이는 것이 후다 그러면 채권이나 채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등기할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을 보란 말입니다. 사람의 채권자가 움직였다면 건저당과 이전 등기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과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가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장은 이래 만드는 거예요. 자 건저당권의 채권자 지위가 채권 최고에게 확정되기 전 요래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등기는 계약 양도를 오늘날 건저당 이전 등기한다 이래 매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무자 지위가 건저당 채권 책이 확정되는 후 제3자가 이전된 경우 이래 나와 말입니다. 그 후니까 뭐라고 돼요? 후니까 채권 채무 이래 되지. 채무 인수를 원으로 채무자잖아요. 저당권 변경 등기한다 이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가지고 등기 절차 결정하고 시점 가지고 원인의 표현을 결정하고 딱 요 두 가지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분석할 요소가 네 글자라 가지고 여기 헷갈릴 뿐이지 사람 찾고 절차 결정한다. 시점을 보고서 원인 결정한다. 딱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요 그림 얘기입니다. 그 그림에 가는 얘기를 요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뿐이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건저당권에 가는 얘기는 여기 다 하고 자 근데 공동지당과 대위등기입니다. 자 공동지당과 대위등기인데 자 공동지당과 대위등기는요 자 저리 보세요. 자 우리가 공동저당권의 기본 전제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 여러 개 부동산에다 이게 기본 전제죠.
자, 그러면 여러 개 채권을 담보하죠. 여러 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해서 여러 개 부동산입니다. 자, 여러 개 부동산입니다. 나중에 돈을 안 갚았습니다. 빚잔치 합니다. 자, 여러 개 부동산 같이 경매 넣어야 됩니까? 따로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따로 넣을 수도 있죠. 그럼 따로 넣는다 이 말이 20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20에 해당입니다. 그럼 20에 해당해서는요. 자, 20에 해당해서 어느 한 부동산을 먼저 경매 집어넣습니다. 어느 한 부동산을 먼저 경매 집어넣었을 때 그 부동산의 경락대금 있죠. 경락대금으로부터 선순위 저당권자는 전액 변제받죠. 전액 변제 받아버리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 배당하라면 배당했더라면 얼마 받았겠지. 근데 이시 배당함으로써 못 받았죠. 못 받은 만큼 선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 살아있죠. 그거를 대비한다. 이게 공동지당권 대비죠.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공동지당권 대비의 기본 전제는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을이 갑이 돈 1억을 빌려줍니다. 자,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한데 공동지당이면 담보되는 부동산에 두 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5번지, 6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5번지도 저당권 등기할 거 아니에요. 얼구에 저당권 등기합니다. 자, 1번 저당권. 저당권, 자, 1억짜리, 이렇게 돼가죠. 가는 얘기죠. 원하선 돈 1억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가고, 자, 6번지에도 얼구에 저당권 등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1번 저당권, 자, 1억짜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공동지당이죠. 자, 공동지당인데 어느 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도 2번 저당권, 자, 5천만 원짜리 A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만 먼저 강제 집행한단 말입니다. 이것만 먼저 경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경락대금 나오겠죠. 경락대금 나옵니다. 가령 1억이 나왔다 칠게요. 자, 1억의 경락대금 나왔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얼마 받아갑니까? 다 받아가버리잖아. 전에 변제 다 받아버리죠. 그 전에 변제 다 받아버리면 이거는 돈 다 받았죠. 말소등기하다 전혀 문제 없죠. 자, 이거는 우리는 돈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말소돼야 되죠. 말소돼 이걸 말소한다로 해버리면 이 A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동시 배당했더라면 따로따로 해가지고 얼마 받았겠죠. 근데 일시 배당함으로써 얘는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을 대비한다 말입니다. 누가 대비할까요? A가 대비하겠죠. A가 대비하겠죠. 그럼 A가 이거를 을을 대신해서 행사한단 말이다. 을을 대신해서 행사한다 이 말은 을이 해야 할 저당권을 대신해서 행사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넘겨받는 거와 똑같습니까? 저당권하고 넘겨받는 거와 똑같죠? 그 저당권 이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지당권 대비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럽니다. 자, 17페이지 양쪽으로 1번 공동지당권 대비 등기다 말입니다. 자, 공동지당권 대비 등기가 자, 거기서 동그라미 1번 어쩌고 저쩌고 그걸 읽어보세요. 좀 밑번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등기 절차가 있죠. 자, 등기 절차가 공동전환권 대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기 등기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자, 이 말 나오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등기 절차 그 뒤에다가 적으세요. 그 뒤에다가 자, 공동지당권 대비 등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당권 이전과 똑같다 그랬죠. 저당권 이전으로 적었어요. 저당권 이전이라고 적었어요. 저당권 이전입니다. 자, 저당권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지당권 대비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여러분 무조건 저당권 이전을 생각하면서 대답하라 말입니다. 자, 저당권 이전 등기는 공동일까 단독일까? 공동. 조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소유권 아닌 걸로 이전에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공동지당권 대비 등기는 공동이다 부기등기다 그 해결됐죠. 그렇죠? 자, 앞으로 보세요. 공동저당권 대비는 저당권 이전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다 그러면 공동이라 그랬죠. 그죠? 공동이다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있겠지. 자, 권리자 의무자 있습니다. 자, 의무자는 누굴까? 이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자죠. 저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을이 가지고 있었죠. 을이 의무자 되지. 권리자는 갑이 됐죠. A가 되지. 그럼 을이 의무자, A가 권리자 되는데 권리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입니까?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입니까? 을은?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의무자, 후순위 저당권자,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게 공동자권 대비단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공동저당권 대비란 말이 나오면 등기 절차를 무조건 저당권 이전으로 바꿔놓고 풀면 됩니다. 저당권 이전으로 바꿔놓고 풀면 된다. 저당권 이전은 공동단도 공동. 그는 공동저당권 대비 등기는 공동이다. 의무자는 누구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전 선순위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된다. 조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아닌 걸로 이전에가 부기등기 그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공동지당과 대비등기할 때는요 필요도 사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자 앞으로 보세요. 공동저당권은요 대비는 것은 어느 부동산, 주동산 중에 어느 걸 먼저 하나 집어넣죠. 어느 거 하나 집어넣습니다. 어느 건데 요거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거 집어넣죠. 요걸 적어주고 총 얼마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받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수 공동지당 대비등기할 때는 어느 부동산인지 매각 부동산 총 얼마인지 매각 대가 그 중에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그 세 가지가 필요적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이죠. 공동지당과 대비등기할 때는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건지 매각 부동산 총 얼마인지 매각 대가 그 중에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요 세 가지가 필요적입니다. 되겠습니까? 공동지당은 대비등기는 등기 절차하고 필요도상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묻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당권에 관한 얘기를 마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자 15페이지 가보세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문제되는 거는 제비에 있죠. 필요도상 있죠. 필요도상 거기가 문제되는데 거기서는 임의적 사항 중심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더 헷갈리는 건 임의적 사항이 더 헷갈릴 거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 날짜는 변제기입니까? 존속기간입니까? 변제기죠. 이자 적어요 안 적어요? 적어야 되죠. 근데 건저당권은 날짜가 변제기입니까? 아니요. 존속기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자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나갑니다. 저당권에서 권리자 의무자 문제됩니다. 저당권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채무자 변경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다? 설정 등기할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말소할 때 권리자 의무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당권이 움직일 수도 있고 소유권이 움직이고 말소할 수 있죠. 그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이 움직이는 후에 말소한다면 의무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저당권을 설정되고 나서 말소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움직여버리면 권리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자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제일 위에 양쪽으로 3번입니다. 양쪽으로 3번 자 그거는 다 민법 얘기입니다. 다 민법 얘기니까 민법하고 하세요 이거는. 민법하고 하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건저당권입니다. 자 건저당권에서는 딱 문제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건저당권에서는요 일단 저 건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등기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었다 우선 등기 변경 자 넘어가는 시점이 확정 전에 넘어간다면 계약이 움직이는 것이고 확정 후에 넘어가는 채권 채무가 움직이는 거다.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자 그 다음 페이지 공동지당권 대비등기입니다. 자 공동지당권 대비등기를 물으면서 등기 절차를 묻는다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 이전으로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필요적 사항을 묻는다면 자 매각 부동산 매각 대금 매천순의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그 세 가지다.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안 많죠? 그게 안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당권에 관한 얘기는 요게 답니다, 지금. 요게 답인데, 자, 그럼 요게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거. 문제가 안 풀린다. 왜 안 풀렸냐? 등기법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민법적 희식이 무서워서 안 풀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적 희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줘볼게요. 자, 민법적 희식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들어갑니다. 쉬운 것부터.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그죠? 이용권도 한번 보냅니다. 자, 바꿉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이용권은 성질에 가는 거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담보권은 담보가 안 되죠. 담보에 대해서 담보란 말은 없습니다. 자,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뭘 물으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물었죠, 그죠? 자, 지분 저당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돼요, 자, 뒤부터 다시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물었잖아요. 할 수 있냐 물었으니까 지분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 그럼 앞에 그거 필요 없지, 이거는. 자, 민법상 조합, 자초합을 채무다는 주권자당은 설정할 수 없다. 자, 근저당 설정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물었죠, 그죠? 자, 있나 없나 물었습니다. 채무자란다 그랬죠.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누구예요? 조합은 채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 능력 없다 그랬죠. 권리자 의무자 못 된다. 채권자 채무자 못 된다 말은 같은 말. 권리자 의무자 못 되잖아요. 채권자 채무자도 못 되는 겁니다. 자, 금전 채권은 아닌 채권은 담보하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물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 없나 물었습니다. 채권은 담보한다 그랬죠. 채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그랬죠.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채권 당연히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 자, 일반적으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죠. 자,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삼성전자 대리점입니다. 삼성전자 대리점입니다. 처음에 물건 받죠? 물건 받죠? 물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본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줬잖아요.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건조당 설정한단 말이다. 대리점에서 대리점 계약할 때 처음에 건조당 설정한단 말이야. 건조당을 설정한다. 자, 한도 10억 이런단 말이다. 처음에 3억으로씩 물건 내놨습니다. 3억씩 물건 내놨습니다. 자, 월말에 미수 받겠죠. 그럼 돈 채권에 내려가죠. 나중에 또 월치 물건 내려오죠. 또 올라가죠. 올라가 정관 변동하잖아요. 정관 변동가 10억까지 한도로 하겠단 말이다. 그게 건조당이잖아요. 대리점 계약이 우리 건조당을 설정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대리점에다 물건 왔잖아요. 물건 왔고 저당을 설정했죠. 그때는 종전을 목적하지 않은 채권도 저당을 설정이 당연히 가능하지. 물건 들었습니다. 물건 들었을 때는요. 이 물건에 얼마치 금전을 환산해 줍니다. 환산해 준다. 그래서 먼저 평가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전 채권 한 채권도 저당을 설정합니다. 자, 저당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할 수 있다. 뭘 물었습니까? 질권 설정할 수 있냐 물었죠. 자, 질권입니다. 질권 설정하느냐? 질권을 설정하냐 물었는데, 자, 채권에 대한 질권입니까? 저당권에 대한 질권입니까? 지금 이게 채권에 대한 질권입니까? 저당권의 질권입니까? 채권이죠.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 아니잖아요. 저당권부 질권에 관여해 저당권부 채권에 관해서 1번지 채권이라 저당권을 담보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자, 저당권의 존속기가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자, 등기사항 아닌 걸 물었죠. 등기사항 아닌 걸 물었습니다. 변제기하고 존속기가 날짜 중에 어느 게 등기사항 아니냐? 건조당권에 그랬죠. 건조당권은 어느 게 등기사항입니까? 존속기가, 변제기는 아니죠. 요거는 등기사항 아니죠. 요거는 아니면 요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다 틀렸지.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고 변제기는 등기사항 아니고.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분리하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을 담보로 등기하는 신청의 경우 등기하는 일을 각하한다. 뭘 물었습니까? 각하는 게 맞냐 없는지 물었죠. 자, 이를 각하는 게 맞냐 물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자, 이 문장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묻는 것이 자 문장 구조가 자 뭐 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또는 뭐 앞과 뒤가 체계적 지위가 같죠. 그러니까 요래 묶어준다 그랬죠. 자, 요래 묶어주가 공통되는 게 앞에 목적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목적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가 뭐냐 말입니다. 이가 자 경원대 뭐 신청했죠? 요 등기 신청했죠. 요 등기가 담보죠.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했죠. 또는이죠. 또는 자 또는입니다. 양도로 하는 등기 신청했죠. 그러니까 양도 또는 담보다 말입니다. 양도 또는 담보입니다. 그러면 양도 담보는 또는이잖아요. 또는 앞과 뒤가 같이 묶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의 앞은 양도가 또는의 뒤는 담보다 말입니다. 양도가 되느냐 담보가 되느냐 이 문제다 말입니다. 양도가 되느냐 담보가 되느냐 물으면서 뭐를 양도한다 그랬습니까? 저당권을.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는 이렇게 문장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저당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거 요래 구조는 해석된단 말입니다. 저당권을 양도로 하는 등기는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저당권을 떼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안 돼. 자,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등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담보에 대해서 담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담보에 담보는 없다 그랬잖아요. 전세권, 취장권, 이 저채권, 취장권, 소유권 이거는 담보되죠. 이용권은. 담보권은 담보가 없다 그랬잖아요. 담보권은 담보란 말이 없다 그랬죠. 그럼 담보에 대한 담보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등기는 둘 다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각하는 거 맞네요. 자, 앞으로 보세요. 각하는 게 맞냐 물었습니다. 뭐를? 이를 각하는 게 맞냐 물었습니다. 이가 요 등기잖아요. 요 등기를 각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기가 등기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지. 요 등기가 무슨 등기냐? 여기서 이렇게 묶어지잖아요. 이런 것이죠. 요 등기가 양도하는 등기, 담보하는 등기 요거잖아 지금. 그렇죠? 양도하는 등기, 담보하는 등기인데 양도가 저당과 떼가지고 양도 안 되죠. 정말 떼가지고 담보 안 되죠. 그럼 둘 다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하는 건 맞지. 문장 해석하는 겁니다. 묻는 게 이걸 묻는 거예요. 각하느냐 물었잖아요. 각하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면 되지. 자, 토지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를 객관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물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물었습니다. 자, 저당권에 대해 객관한다 그랬죠? 뭐를? 일부를. 자, 일부를 객관화 등기 될까 안 될까? 모르지. 권리 일부라면 되겠지만 부동산 일부는 안 되지. 그럼 일부는 무엇을 일부인지 보니까 토지 일부죠.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권리, 소유권 특정 일부라면 되겠지. 소유권 특정 일부 지분이잖아. 지분 저당은 인정되죠. 부동산 일부는 저당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일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니까 무엇을 일부인지를 한 번 더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저당권은 다만 채권의 질권의 목적이라는 게 저당권 등기, 질권의 부기 등기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에 저당권에 미친다. 자, 저당권에 미치나 안 미치나 물었죠. 질권의 저당의 효력 미치나 안 미치나 이거 물은 겁니다. 질권의 저당의 효력에 미치려면 질권은요 저당권에 부기 등기 해야 됩니다. 저 질권 등기를 부기 등기, 저당권 등기 부기 등기 해야 됩니다. 부기 등기 해야만이 이 질권의 저당권 효력 미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면 질권의 효력에 미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이야기입니다. 민법 조문입니다. 이거. 민법 조문이에요. 이거. 자, 건조당 설정 등기 오늘은 설정 계약이 기재되고 기본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자, 뭘 물었냐? 자, 등기 오늘은 설정 계약이 기재되고 기본 계약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럼 건조당 설정 등기할 때 등기원에는 뭘 적을까 이 문제입니다. 등기원이 계약입니까? 계약이죠. 계약인데 계약을 요것도 계약이죠. 요것도 계약이죠. 그럼 어느 계약 적을까 이 문제잖아 지금. 자, 우리가 저당권 설정할 때 돈 빌리는 금전 채권 계약하죠. 금전 소비대차 채권 계약합니다. 제가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에 설정 계약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설정 계약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 은행에 집 사면서 융자 받았죠. 융자 받으러 저당권 중자 받으러 가가지고 은행 가지고 계약만 했죠. 사인만 했죠. 사인했잖아요, 그죠? 사인했으면 사인 몇 번 했습니까? 많이 했죠, 그죠? 계약은 몇 개 했을까? 2개다 말입니다. 사인 많이 하지만 그 계약은 딱 2개다 말입니다. 2개인데 무슨 계약이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 하나,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 하나. 요 계약 딱 2개입니다. 딱 2개 때 사인을 왜 그래 많이 하느냐 말입니다. 개인 정보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개인 정보 이용에서 동의다 말입니다, 다는 거는. 그 계약 딱 2개인데, 자, 요 2개 계약을 하는데, 요 계약을 할 때 어느 게 기본일까? 돈 빌렸으니까 저당권 설정합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김에 돈 빌립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 계약이다 말입니다. 이게 기본 계약이란 거예요. 기본 계약. 자,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자, 설정 등기할 때 여기 등기 원인 적을 거 아니에요. 요 계약을 적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적을 때, 자, 1번, 2번 어느 거 적을까? 저당권 설정 등기하잖아요. 설정 등기하니까 설정 계약의 등기 원인이지. 기본 계약의 등기 원인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설정된 등기원에는 설정 계약이 등기원이지 기본 계약이 등기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민법입니다. 이 등기법 아닙니다. 이거. 설정 계약이 등기원인 겁니다. 기본 계약, 채권 계약이 등기원이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저는 건조다고 설정되게 채권 최고와 채무자를 반드시 기재한다.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자, 건조다 채권 최고니까 채무자는 반드시 적어야 되죠. 자, 존속기간은 필요적 임의죠. 등기 적어야 돼요.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된다. 그렇지 않다. 맞지. 채권 최고니까 채무자는 필요적 당이잖아요. 적어야 됩니다. 그 채권 존속기간은 임의자니까 그렇지 않다. 맞지. 자, 저당권은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5개 같은 경우 등기 신청이나 담보 목록 등기서에 작성해 제공한다. 자, 제공하는 게 맞나 물었죠? 자, 뭐를 제공하느냐? 담보 목록이죠. 담보 목록 제공하느냐 맞냐 물었습니다. 제공은 안 합니다. 담보 목록은요 5개 이상일 때 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지가 작성하는 것이 내가 적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등기관 지가 작성하는 겁니다. 내가 적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신청 등록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뭘 물었습니까? 제공하는 게 물었죠. 자,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는 게 맞냐 물었는데 정보가 무슨 정보냐? 요거죠 지금. 채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이 말 해줘야 됩니까? 저당권 이전하잖아 지금. 저당권한테 채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이 말 해야 되죠. 같이 넘어갑니다. 이 말 해야 되지. 얼마입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 그래 같이 넘어갑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당권 채권을 같이 넘어가잖아요. 일부가 넘어가면은 일부입니다.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천분위가 얼마입니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상권의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되는 조등기에 의한다. 뭘 물었습니까? 조등기냐 이거 물었죠. 자, 조등기 부기능 물었습니다. 첫 번째인가 이전이냐 이거부터 따집니다. 이전 등기입니까? 아니죠. 이전 등기입니까? 아니죠. 그럼 표제법 갖고 을구로 구분지었습니다. 을구죠. 을구 등기와 조등기 부기는 어떻게 판단해요? 소액권은 나왔나 안 나왔나 생각이 되죠. 자, 여기서 나왔죠. 소액권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부기등기. 건전한 이전의 부기등기는 조등기의 설정등기가 말소등기와 별도의 말소 신청에 대한 신청에 의해서 말소한다. 자, 뭘 물었습니까?
자, 말소할 때 별도로 신청해야 말소되느냐 이거 물었죠. 별도로 말소 신청해야 말소되느냐 물었습니다. 뭐를?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게 주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전에 부기등기가 주등기 말 별도로 신청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부기등기 말소할 때 별도로 신청해야 되느냐 물으면서 뭘 줬습니까? 이거 줬죠. 이거 줬잖아요. 그죠? 이거 줬는데 이 상황이 뭐냐? 주등기 설정등기 말소한다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를 어떻게 말소해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지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 이거를 따집니까? 이거를 물었으니까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물었잖아요.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물었으니까 주등기 말소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직권을 말소한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물었으니까 주등기 말소를 줬으니까 이거는 직권 말소하지. 그 이거를 물었으니까 이 주등기 이 글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물었으니까 그 주등기 말소는 사망을 보는 겁니다. 됐죠? 저당권 설정 등의 토지와 설정자가 건물을 신청한 경우 저당권자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 경매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인정? 되죠? 저당권 먼저 설정돼 있었잖아요. 건물 들어갔죠? 그럼 그 경매 절차 진행할 때는 일괄 경매 건물 토지 같이 경매 집어넣을 수 있죠. 단지 건물 부분으로 또 우선 배제받지 못할 뿐이시 일괄 경매 인정되잖아요. 이거 다 민법입니다. 민법 맞죠? 그죠? 민법 지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건전한 채권 지위 확정되기 전 채권자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 건전한 등기원은 계약 양도를 기재한다. 자, 뭘 물었습니까? 계약 양도를 기재하는 게 등기원의 계약 양도가 맞냐 이거 물었죠. 자, 등기원의 계약 양도가 맞냐 물었습니다. 자, 등기원에는 물었죠. 등기원에는 물었다가 뭘 봐야 돼요? 시점만 보면 되지. 시점에 전이냐고 혼냐만 따지면 되잖아요. 자, 시점을 전이냐고 혼냐 따지니까 전이죠. 전입니다. 전에는 무조건 계약 맞네 끝. 채권자 지위가 넘어갔잖아요. 이걸 안 보죠 지금. 왜 안 봐요? 저당권 이전 절차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인 이걸 물었으니까 이것만 보면 되죠. 자, 뺍니다. 자, 요거 뺄게요. 요거 뺄게요. 자, 요거 없습니다. 한다. OX. 건전을 이전 등기한다. OX. 뭘 물었습니까? 이전 등기하는 게 맞냐 물었죠. 이전 등기하려면 사람을 봐야 되지.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요거 맞네. 이거를 물었더라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전 등기하느냐 이거 물어 사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물었잖아 지금. 등기 원인이 뭐냐 이걸 물었잖아요. 이거를 물었으니까 요거를 보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럼 뭘 묻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묻는지 찾고 나서 묻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도 이전 등기 한다 그러면 이전 등기가 맞는지 찾는 건 사람을 봐야 되고 계약 양도가 원인이다 그러면 원인을 물었으니까 시점을 봐야 되는 거지. 아까 전에 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보고 절차 결정한다, 시점 보고 원인 결정한다 이거잖아 지금. 원인을 물었으니까 시점을 보는 거예요. 절차를 물었다면 사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채권의 일부 양도 대입 변제는 저당과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뭘 물었습니까? 저당과 일부 이전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었죠. 저당과 일부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끝.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자, 건전과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건전한 설정자가 물상 보정 이르면 그 성락을 정보하는 정보를 등수에 제공한다. 뭘 물었습니까? 제공하느냐 물었죠. 제공물은 무슨 서류 봐야 됩니다. 서류가 성락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 성락서죠. 성락서 첨부하느냐 물었죠. 성락서 첨부하느냐 물었습니다. 무슨 등기 절차를 줬냐 이거 좋죠 지금. 자, 이 절차를 줬는데 건전과 이전 등기입니다. 자, 건전과 이전 등기가 성락 받을까요? 자, 채권입니다. 채권은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채권은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지.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자,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건전한권자가 A입니다.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3자를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물론 되지. 채권자, 건전한 A든 B든 누구한테는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건전한권자가 A든 B든 관계없죠. 그 성능 안 받아요, 이거는. 자, 채권은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죠. 자, 임차 1입니다. 자,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요, A에서 B로 넘어갔습니다. 자, 임차권은 A에서 B로 넘어갔습니다. 임차권은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주장, 그 사람은 누구냐? 임대인이지.
임대리죠. 임대는 그 사람들의 관계니까 임차인이 누군지 아는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임차권 양도할 때, 채권 양도할 때는 동의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동의 승낙을 받는 겁니다. 그 물건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건에 누구한테는 동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건주당권이 들어간다. 건주당권 물건이잖아요. 이거. 물건이니까 넘어갈 때는 승낙 자체가 필요 없지. 이거는. 그렇죠? 왜 저당권이 물건인지 아닌지를 따집니까? 지금 저당권한테 물건이냐 채권이냐 이거 따진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인지로 보는 겁니까? 이거를 물었으니까. 이거를 물었으니까 물건인지 채권인지를 성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여러 문장 풀는 게 뭐냐니까 건저당권 이전 등기 이거를 보면서 이걸 물건인지 채권인지 저는 잃어보죠. 물건이 채권인지 잃어본다 잃어보는 시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안 나오느냐? 묻는 거를 안 찾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물었으니까 물건인지 채권인지 봐야 되죠. 그렇죠? 물상보정인이냐 아니냐 이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물상보정이거나 말거나 설정자나 물상보정 이거 전혀 관계없단 말이야. 시험자 누군지는 관계없단 말이야. 물건이 넘어갈 때 승낙한 남다 이 문제지 누구냐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문제보다 방법입니다. 방법. 자, 건저당 설정 등기하는 경우 채권자, 채무자 수익이며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를 구분해서 기재한다. 뭘 물었습니까? 구분 기재하는 게 맞나 이 물었죠. 뭐를? 채권 최고액이죠. 최고액 한도죠. 한도나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다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두 글자 뺄게요. 자, 요거 뺍니다. 채권액은 구분해서 기재한다. OX. 요건 오지. 요 확정된 것만 나눌 수 있고 불확정된 건 못 나눴잖아요. 그 최고는 글자는 못 나눈다. 여기서 답이지. 자, 건저당 설정하는 경우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라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한다. 뭘 물었습니까?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는 게 맞냐? 이거 물었잖아요. 자, 건저당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는 반드시 적습니까? 채무자는 반드시 적습니다. 채무자가 설정자이든 제3자든 무조건 적습니다. 채무자가 설정자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잖아요. 인지 아닌지 반드시 적어줍니다. 여기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다르든 같든 언제나 적어줘야 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제3자가 기본계약 전부 인수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계약 인수한다. 뭘 물었습니까? 등기원인을 계약 인수하는 게 먼저 이거 물었죠. 등기원인 물었죠. 원인 물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시점만 보면 돼요. 전인지 후니만 보면 됩니다. 전이죠 후예요. 전이죠. 전이니까 계약 만내 것.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묻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건저당 채권 채권이 확정되기 전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으로 건저당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지금 묻는 것이 뭘 묻느냐? 건저당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 요거 물었죠. 그죠? 등기 원인이 이를 원인으로 하는 게 맞느냐? 요거 물었죠. 등기 원인 물었죠. 이전 등기 물었죠. 자, 이전 등기 하는 게 맞느냐 물었으면 사람을 봐야 되죠. 채권자가 바뀌는지 채무자 바뀌는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찾으세요. 채권자 바뀌었어요. 채무자 바뀌었어요. 안 줬죠. 안 줬다는 얘기는 찾아내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결정되지 않아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는 얘기요. 사람을 찾으려고 보니까 요로 돼 있죠. 채권이 양도된다는 말은 채권자 바뀌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채권자가 원래 A였어요. A가 가진 채권이 B로 넘어갑니다. 채권이 A에서 B로 넘어간다는 말은 채권자가 A에서 B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 채권자 바뀐다는 말과 채권 넘어간다는 말은 같은 말인가요? 그럼 채권 양도됐다는 말은 채권자 바뀌었죠. 채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전 등기 요거는 맞고. 이를 원인으로 한다 그랬죠. 이를 원인으로 한다. 원인을 모르니까 시점을 봐야 되지. 시점을 보니까 전이라고 돼 있죠. 전이면 여기 이거 뭐가 돼야 됩니까? 계약 양도이면 되는 거지. 그럼 계약 양도인지를 보세요. 계약 양도입니까? 이를 원인으로 한다니까 이거 뭐냐 말입니다. 이거 뭐냐니까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러니까 채권 양도가 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계약 양도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는 원인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맞지. 조건 따지는 겁니다. 사람 가지고 절차 찾고 시점 가지고 원인 결정하고 딱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자, 일정 금액을 목전에 채권의 담보로 조당으로 설정되게 신청하는 경우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제공하는 걸 물었죠. 자,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는 거 이거 물었습니다. 자, 이거 뭐죠? 신청자 무슨 내용이냐? 평가액이라 그랬죠.
돈은 청량 이 문제잖아, 그죠? 자, 이 문제를 물으면서 어떤 조건이냐 설정할 때 금전은 목적하지 않는 채권이라고 했죠. 금전은 목적한 채권 저다고 설정할 수 있죠. 이딴 말에다 얼마지 평가액을 적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액을 적어주는 거 맞죠? 평가액을 적으면 안 된다 이 문제니까. 만약 금전 채권으로 평가액 적는다 이런 말 안 나오겠지. 물건 비례고 저당 설정하니까 얼마인지 평가액을 적어준다 말이야. 자, 피담보 채권 일부 양도를 이유로 한 저당과 이부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양도에 기록한다. 뭘 물었습니까? 양도에 기록하는 게 맞나면 물었죠. 자, 전부는 안 적고 일부는 적죠. 그럼 양도에 기록한다니까 전번째 일번째만 따집니다. 전번째 일번째 따지니까 일부 맞네. 그럼 맞는 거지. 일정 금액을 목적한 저 건자가 설정된 뒤에 평가에 기록할 필요 없다. 평가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건자가 설정된 신청서에 변제금액 이자를 기재해야 된다. 자, 건자 이 변제금 이자 적는다 이 문제잖아, 그죠? 저 변제금 이자 적는다 문제에서 건자는 거입니까? 건자는 변제기는 아니지. 존속 기간이고 이자는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둘 다 안 적어요. 건자가 설정한 데는 존속 기간이 임의적이지. 변제기가 임의적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건자 빼버립니다. 건자 빼버려 저당권 등기하면 이거 맞는 거지.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직권 설정은 채권 최고에 등기할 수 없다. 자, 뭘 물었습니까?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느냐 아니냐 이거 물었죠. 자, 이거 물었습니다. 무슨 등기할 때? 직권 설정할 때. 직권도 담보권입니까? 담보권이죠. 그 담보권에는 그럼 돈이 목적이죠. 돈이 목적입니다. 돈입니다. 돈은 질권세 돈은 확정된 금액 이어야 됩니까? 불확정 금액도 가능합니까? 직권 설정된 채권액이잖아. 돈이잖아. 돈이 확정 불확정. 저당권 설정할 때는 확정이고 건저당권은 불확정이죠. 그럼 질권 설정할 때는 확정된 금액, 불확정 금액 둘 다 가능하지. 이거는 채권액도 되고 최고액도 되고 둘 다 되지. 민법입니다. 이게 다 민법이야, 민법입니다. 민법에서 질권 배웁니까? 질권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요. 질권에서 돈은 확정된 금액일 수도 있고 불확정 금액일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다. 민법입니다. 전세권 설정되는 건 존속기간 만료되어 법정 갱신된 경우 갑은 존속기간 연장이나 변경 등이 하더라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뭘 물었습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무엇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 목적이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저당권 되죠. 저당권 되는데 전세권의 이용권 성질에 대해 저당권 되죠. 담보권 성질을 가지면 저당권 안 되는 겁니다.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된다는 것은 이 전세권이 이용권 성질에 대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담보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저당권 설정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이용권 성질이죠. 만료 후에는 담보권 성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의 이용권 성질이 담보권 성질에 보니까 전세권은요 존속기간 만료되었습니까? 만료됐죠. 만료되었으니까 전체권은 이용권, 담보권 성질이 이제 담보권 성질이니까 저당권 설정은 안 되는 거죠. 왜 이거 봅니까? 이거를 물었으니까. 저당권 되느냐는 물었으니까. 그럼 저당권은 존속기간 전체권 이용권이면 담보권 저당권 설정되고 이용권 성질이 없어지면 담보권 저당권 설정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으니까 이게 전세권 이용권 성질이 있나 없나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용권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분석하려면 이게 존속기간 만료됐나 안 됐나를 봐야 되지.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이용권 성질을 가지만 만료된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담보권 성질을 가지잖아요. 그 담보권 성질은 언제 가지느냐? 존속기간 만료 후죠. 그러면 이게 담보권 성질이라면 저당권 안 되고 이용권 성질은 저당권 된다. 그럼 이게 이용권이냐 담보권이냐 어떻게 다르냐? 존속기간 만료 전인지 후인지를 봐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존속기간 만료 됐나 안 됐나 여기를 보는 겁니다. 지금. 많은 글자 중에 왜 하필 여기를 보냐 말이야. 여기를 보는 이유가 이 저당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용권이냐 담보권이냐 그 성질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겁니다. 법정 갱신인데 어쩌라고? 법정 갱신인데 어쩌라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법정 갱신 되면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안 되면 저당권 설정 이런 말 못 들어봤잖아 지금. 여러분이 들어본 거는 존속기간 만료 전이냐 후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냐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 못 들어봤으니까 만료되었으니까 저당권 설정 안 되는 거죠.
이게 세부대로 들어가면은 이런 겁니다. 법정 갱신되면서 전세권 살아있습니까? 전세권 살아있죠? 자, 전세권 효력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합니다. 실제 효력 발생합니까? 실제는 효력 발생하죠? 자, 변경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등기부 상에서는 등기부 상에서 효력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잖아요. 등기부 효력 안 살아났잖아요. 안 살아나니까 전세권은 효력이 안 살아났죠? 담보권 성질이지. 실제 살아났을 뿐이 등기부 상에서는 만료된 상태잖아요. 그럼 저다고 설정하려면은 담보권 성질 없이고 전세권 이용권 성질 살려내야 되죠. 이용권 성질을 등기부상에 살려내면 변경 등기 하면 되지. 변경 등기 하면 등기부상에서 효력 전세권 이용권 성질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저다고 설정은 될 거다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상적 설명입니다. 이게 정상적 설명이다. 이거는 여러분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저다고 설정되느냐 안 되느냐, 담보권이냐 이용권이냐 그거 보면 되는데 종칙에 만료됐잖아. 만료되니까 담보권 성질이지. 담보권 성질하고 저다고 설정은 못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묻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후전의 저당권자, 선전의 저당권 대비등기할 경우 선전의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후전의 저당권자 권리자라 공동 신청한다. 뭘 물었습니까? 공동 신청하냐 물었죠. 자, 공동 신청하냐 물었습니다. 권리자가 예, 의무자가 예가 되는 거죠. 예가 되고 공동으로 신청하냐 물으면서 저당권 대비등기한다 그랬죠. 저당권 대비등기 등기 절차를 물었습니다. 저당권 이전으로 신청하면 되지. 공동지당 대비는 저당권 이전으로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저당권 이전입니다. 의무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 가지고 있죠. 그럼 선순위가 의무자 맞네 끝. 공동주당 대비 등기 등기설자 저당권 이전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저당권 이전으로 생각한다. 이전할 때 의무자는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저당권을 현재 가진 사람은 선순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선순위가 의무자가 되고 후순위가 권리자 되는 거 맞지 끝. 공동저당권 대비에서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전의 저당권자가 대비등기할 때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의 저당권자 변제금은 금액을 기록한다. 자, 요거 안 적고 요거는 적고 요 얘기죠. 그죠? 저당권 대비한다 그랬죠. 대비할 때는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고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안 적는다 틀렸지 이거. 자, 공동지당 대비 등기할 때 등기부 기록 사항을 놓습니다. 자, 공동지당을 대비 등기할 때 제일 먼저 어느 것 먼저 지분지 매각 부동산 들어간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매각 대금 들어간다 그랬죠. 대가되고 선순의 저당한테 변제받은 금액 들어간다 그랬죠. 자, 공정자가 대비입니다. 대비합니다. 저당권입니까?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에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 요 세 가지가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존속 기간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에 관한 얘기 다 풀었습니다. 제일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5개 주제했잖아, 그죠? 5개제 오전에 했던 거 4가지는 그냥 조금씩 됐죠. 갑자기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때문일까? 민법 때문입니다. 민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민법 좀 더 하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돼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9페이지에 자 6번 지상권, 지역권, 전체권 이래가 안 되겠다.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